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항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확률 분포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게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통계를 갖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신뢰 구간이라든가 추정 검정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초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항분포라든가 정규분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뭐 좌우 대칭 같죠? 거의 해서 정규분포는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인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는 n과 베르누이 분포였었죠. 베르누이 확률 배수 x가 베르누이 분포였었는데 n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항분포는 우리가 봤듯이. 근데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리고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요 정규 분포를 갖다가 어떻게 이산형 확률 분포 및 그 연속 분포의 근사값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되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된다. 이제 확률 배수 x가 평균입니다.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2승의 정규 분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확률 배수 x가 뭐예요? n은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 그리고 평균과 어떻게 분산으로 모양이 결정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고 x 빼고 요것만 뒤에 것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거는 정규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정규분포 뭐예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되는 분포를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평균은 당연히 평균은 여기 중간에 오죠. 그리고 분산. 이 경우는 분산이 좀 흩어진 정도가 작은 경우고 이거는 좀 큰 경우고 이거는 더 큰 경우죠. 흩어진 정도가 이 경우는 이렇게 평균과 이 경우는 평균이 0인데 평균과 보세요. 이 경우는 0.5죠. 0.52승 0.1 그 다음에 이건 0.2인 경우 분산. 자,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자, 그 다음에 표준화는 뭐 앞에서 기준화, 표준화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이 표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표준화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가 70점, 수학이 50점이야. 자, 어느 쪽이 더 잘했을까? 그냥 단순히 이 점수만 보면 영어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자 할 때는 기준화, 표준화가 필요해요. 표준화. 자, 이때 영어는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야. 10점. 평균이 60, 10.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어느 쪽이 더 잘했을까? 상대적인 위치를 하면 표준화를 하면 돼요. 표준화. 앞에서 우리가 표준화 했었어요. 표준화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분산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앞에서도 했었는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값에서 평균을 빼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편차죠, 편차.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편차에 대해서. 그 편차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그 위치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et으로 표시를 하는데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화는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뮤 그 다음에 이게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값에서 평균을 그러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료가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돼요. 즉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변환 후에 평균이 0,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산이 0이 되도록 하는 변환을 우리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 분산이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뭐야? 기준화, 표준화라고 그래요. 자, 이 경우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줬더니 점수로만 보면 영어가 높았는데 근데 그 상대적인 점수로 보면은 누가 잘했어? 수학을 훨씬 더 잘했죠, 사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되는 분포.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2승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표시는 이와 같이 해요. 정규분포인데 평균과 분산으로 모양이 결정이 돼. 분포의 형태가 결정이 돼. 혹은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설명드렸죠?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식 정규 곡선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여러분 뭐 그냥 함수식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파이와 뭐 2가 이제 에타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자연대수의 미수입니다. 미수. 뭐 다 아시죠? 이거는 했던 거니까. 2.71828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파이는 3.141592. 그래서 함수식은 이렇게 돼요. 뭐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을 확률이죠, 이게. 뭐 전확률은 당연히 1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전체가 요거는 1이 됩니다. 1 전체는. 그래서 함수식은 요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서 하면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엑셀로 하면은 그냥 함수식은 확률 밀도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뮤는 분포의 평균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편차. 그 다음에 요거는 분포의 표준 편차죠. 분포의 표준 편차. 시그마. 요거. 표준 편차. 당연히 요거는 최대값이 되겠죠. 이거는. 여기 있을 때. 요거는 요게 되겠죠. 최대값. 해서 어쨌든 그냥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정규 곡선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 함수식에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과 이게 다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인데 평균에서 플러스 표준편차 마이너스 표준편차한 그 면적, 이게 면적이 얼마냐면은 68%예요. 그리고 표준편차를 2배에서 더하고 빼주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여기까지인데 그 면적이 95%가 돼요. 그리고 3배에서 더하고 빼준 면적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은 99.7%가 됩니다. 뭐 그냥 참고로 나중에 이거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표준 정규분포는 다른 게 아니라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면 돼요. 어떻게?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줘요. 평균이 0이 되도록, 분산이 1이 되도록 이 정규 분포를 바꿔주면은 그게 무슨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즉 표준 정규 분포란 뭐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이루어지는 분포예요.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예요. 1인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란 얘기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자, 확률 배수 Z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인데 일때 요 Z는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요. 자, 이제 요 확률 배수 X가 뭘로 바뀌었어? Z로 바뀐 거예요. 표준화했기 때문에 Z로. 그때 뭐예요? 평균은 0입니다. 0. 분산은 1이에요. 분산은 1.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대. 요 Z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Z의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 곡선은 이제 곡선 안에 전체 면적이 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이와 같이 바뀌죠. 요거는 같고요. 표준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는 거죠. 이것만 바뀌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정규 분포 식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 식은 이렇게 됐잖아요. 표준화를 하면은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바꾸면은 이게 Z의 2승이 되는 거죠. 이게 2승이 2승이니까 표준 편차를 빼주는 게 Z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표준화를 해주면. 이렇게 요게 바뀔 뿐이죠. 요게 표준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바뀌니까 표준화를 해주면은 그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확률 밀도 함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표준화 어떻게? 제시로 정규 분포에서 바뀌는데 이거를 바꿔줄 때 표준화를 할 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예요. 제시예요. Z.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을 해주면은 어떻게?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됩니다. 1이. 이렇게 해서 요게 요 Z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요. 해서 확률 밀도 함수식은 분포는 요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냥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건 꼭 이으세요. 요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 표준화? 어떻게? 이렇게 한다. 요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게 바로 Z로 바뀐다는 거. 표준화할 때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해주면은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이거는 1입니다. 1. 자, 정규 분포의 표준화와 확률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표준화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이게 정규 분포를 에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평균이 0,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요 식을. 그래서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정규 분포인 확률 변수에서 특정 구간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 특정 구간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전체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했어요. 특정 구간.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를. 표준화 식을 이용해요. 그 얘기입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 FZ죠. Z의 값은 Z는 0에서 최대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0에서 최대이고 0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해서 0에 가까워집니다. 요 곡선 아래 면적은 당연히 1이고요. 확률 변수 Z가 임의의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으로 하시면 돼요. 뭐야? 확률 변수 Z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 A부터 B까지 FZ, DZ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앞에서 그 적분 그거 그대로예요. 풀어주면 돼. 근데 풀면은 복잡하니까 풀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풀라고 안 합니다. 그냥 풀보고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상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일반 정규 분포의 변수 x를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x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z로 바꿔줘야 되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 z로 변환을 시켜줘. 변환을. 이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서 이와 같이 바꿔주는데 그때 뭘 가지고 해? 요거. 표준화 공식.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져요. 일 때 확률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뭐 한다고요? 아까 꼭 기억하라겠죠. 뭐 기억하라겠죠? 표준화하는 거.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표준화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요거는 값이니까 보세요. 요 값. 이게 값이잖아요. 값. 요 A, B 사이에 있을 확률. 요 값을 갖다가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그냥 요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제수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표준화해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죠. 요 B도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게 X가 이제 Z로 바뀌어요. 표준 정규 분포로 확률 변수가 X에서 확률 변수 Z로 바뀝니다. 이거는 Z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와 같이 변환한 후에 끝났어요. 이거 계산하면 뭐 0.2라던가 23이라던가 뭐 이게 나오겠죠. 뭐가 숫자가. 그러면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라. 뭐라고? 요 값을 어떻게? 표준화해 주는 거. 표준화하는 거. 이렇게 표준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 분포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그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각각 평균 뮤를 중심으로 시그마 표준 편차, 그 다음에 2배 표준 편차를 2배 한 거고 3배 한 것의 그 편차를 가질 확률은이죠. 구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평균 뮤를 중심으로 요 표준 편차를 빼거나 더한 거죠. 더한 거의 그 확률이에요. 그 중심으로 각각 평균 뮤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2배 표준 편차, 3배 표준 편차의 편차를 가질 확률이죠. 그 편차, 그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예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편차를 평균을 중심으로. 자, 첫 번째 요거죠. 요거니까 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더한 그 면적을 말하는 거죠. 편차를 가질 확률인데 그러면은 일단 평균을 빼라겠죠. 여기서 평균을 빼주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여기도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죠. 요거는 그냥 중간에 이거 생략하고 그냥 Z로 바로 와도 돼요. 그냥 Z로 하세요. 이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요것만 남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죠.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정규 분포에서 이게 0이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게 1인 거예요. 이게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빼준 거, 표준편차를 더한 거죠. 요 간격. 요 면적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요, 이때. 요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거는 그냥 표를 보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우리가 읽으면 된다.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배 한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배니까 평균 빼주면 이거 없어지고요. 당연히. 자, 평균 빼주고 평균을 빼줘요. 평균을 빼주고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중간은 그냥 생략해도 돼요. Z로 바로 와도 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형태가. 마이너스 2. 요 면적. 요 확률이죠. 구간에 대한 확률이죠. 확률 변수가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예요. 3배. 표준편차를 3배에서 빼고 더해준 그 편차 면적. 구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3.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표준화하면은 평균은 0이 되고 요거 표준화하면은 1이 되고 요거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정규 분포의 그 값이에요. 값. 요걸 표준화하면 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대응관계죠. 대응관계가 돼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면적은 풀을 보고 표준 정규 분포를 펴고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면적이니까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더해주면은 요 전체 면적이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여기에 있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이와 같이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요걸 갖다 표준화를 하면은 이렇게 요거죠. 요 식이. 요 식을 표준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 같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요 면적 0에서 z까지.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0에서 z까지다. 그러면은 적분해서 z까지 이렇게 요 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복잡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요 읽으면 돼요. 이게 몇인지 숫자가. 이와 같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특정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0에서 z 요 구간에 대한 확률 0에서 z 사이의 요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이 적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데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서의 그 확률 계산인데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확률이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도록 우리가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통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주어진 구간에 대한 확률, 예를 들어서 0에서 z까지 요거를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한 그 면적의 계산,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요 면적은 사실상 계산이 물론 가능합니다. 요 면적 계산이 가능한데 면적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요 면적 계산이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0에서 z까지 해서 이걸 풀어가지고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복잡하죠.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산을 가능하지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정규 분포 표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확률을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정규 분포의 특성에 의해서 전 면적은 어떻게 해요?
요 전체는 1이 되죠. 이 전체는 1이 됩니다. 요 전체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요 반이니까 중간 0을 중심으로 평균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니까 요 반은 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z가 어떤 특정 값이 0 이상일 확률이죠. 0 이상일 확률은 반이니까 당연히 0.5가 됩니다. 0.5 전체의 반이니까.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들 떠올리시면 되는데 값을 표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표준값으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경우 표준정규 분포의 계산을 한 결과 0에서 1까지다. 그러면은 0에서 1까지의 면적, 요 값은 정규 분포, 표준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 나와요. 이게 0.3413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 0.3414 0에서 1까지가 예, 그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1도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아요. 여기 면적이나 여기 면적이나 좌우 대칭 똑같아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0.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있을 확률을 구하면은 요 면적이니까 그 확률은 나타날 확률을 구하면은 요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양식 0.3413 0.3413 두 개니까 더해주면은 양쪽 더해주면은 요 면적의 넓이가 0.6826 68.22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보시면은 자, 1.01 때까지 1까지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0에서 1까지 1.0 그러니까 세로는 소수 한 자리까지고요. 그리고 여기 소수 두째 자리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00이니까 아까 우리 요 반 그 표에서 요 0에서 1까지 요게 바로 0.3413이었죠. 요 반도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도 0.3413 여기도 0.3413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요 있을 확률은 더해주면 되겠죠. 읽으면 됩니다. 1.50은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 1.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96까지의 요 전체 확률 변수 Z가 있을 확률이죠. 나타날 확률은 마이너스 1에서 1.96까지 요 전체 면적이니까 0에서 1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요. 이미 0에서 1까지는 0.3413이었고 1.96은 여기 있네요. 여기 1.96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1.96 6이니까 해서 0.4750 해서 지금 본 거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돼요. 0에서 1까지 0에서 마이너스 1은 0에서 1까지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0에서 1까지 해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죠. 여기까지 면적 그 다음에 0에서 1.96까지가 되겠죠. 자, 0에서 마이너스 1이나 0에서 1까지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요거는 바꿔준 거고요. 요거나 똑같아요. 0에서 마이너스 1이나 0에서 1까지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0.3413이고 이건 0.4750이고 앞에 우리가 표에서 보았듯이 해서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너무나 간단해요. 계산할 필요 없이 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서 마이너스 1과 1.96 사이에 확률 변수 Z가 있을 확률은 81.63%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96에서 1.96 이하일 확률이죠. 1.96 이하일. 마이너스 1.96 이하입니다. 이하. 자, 마이너스 1.96 이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은, 이 경우는, 반이 0.5니까 0.5에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0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1.96이나, 여기 똑같죠? 여기하고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요 반에서 반이 0.5니까 이렇게. 그리고 0에서 1.96까지의 면적.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 있죠? 0.475 요거. 0.5에서 요걸 빼주면 나머지 면적이 되겠죠. 0.025가 되겠죠. 요같이. 해서 0.5에서 0.4750을 빼주면 얼마가 돼? 0.25, 25%. 그러니까 1.96.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1.96이에요. 1.96과 1.96. 임계점이 요게 0에서 1.96이죠? 보세요. 0에서 1.96. 그래서 1.96. 그러니까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죠? 요 면적은 요거 더한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0.025, 0.025, 2.5가 됩니다. 2.5, 2.5. 2.5, 2.5, 5 빼면 95가 되겠네. 그러니까 1.96, 1.96일 때 여기는 95가 됩니다. 0.95가 돼요. 95%. 0.95가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해서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위에가 평균이고 밑에 값이 바로 이건 정규분포고요. 이건 노멀 디스트리뷰션. 밑에 건 표준 정규분포예요.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표준화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만 했었어요. 표준화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표준화하면은 평균은 0이 됩니다.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 돼요. 분산이 1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1에서 1 사이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이걸 보세요. 1.645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1.645 플러스 1.645 마이너스 1.645 한 그 면적, 요 넓이, 요게 몇 퍼센트냐면은 90%입니다. 90이 돼요. 90. 그리고 1.96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 1.96과 마이너스 1.96 임계점, 이거 임계값이라고 하세요. 임계점 혹은 임계값. 임계값이 1.96, 1.96일 때는 요게 95%가 됩니다. 그러니까 1.645, 1.96, 2.57 이거 꼭 외우면 좋아요. 10%, 5%, 1% 나머지 요 면적이 해서 1.645, 1.96, 2.57 1대 그 중간에 그 면적이 90, 95, 99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요 확률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입니다. 요 정규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서 정규분포.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 25네요. 그럼 표준 편차는 이건 5의 2승이 되겠죠. 2승.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5가 되겠죠. 5.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5가 되니까 확률 변수가 15에서 3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15에서 3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는 5이니까 값을 표준화를 하겠죠. 15에서 요 R을 빼셔도 돼요. 그냥 P로만 표시해도 됩니다. 15에서 확률 변수 X가 30 사이에 있을 확률. 뭐라고요? 값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겠어요. 표준화. 그러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값 15에서 평균을 빼줘야 편차. 그리고 뭘로 나누죠?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주죠. 평균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도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요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제스로. 정규분포로. 표시로.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과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0에서 1 사이, 0에서 2 사이 값을 표를 보고 찾아내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이와 같이.
0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2까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이 정규분포 표가 있는데 중간이 0이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2. 요 사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15를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5일 때 15를 표준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0을 표준하면은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요 면적이니까, 요 면적. 요거를 표를 보고 읽으면 돼요. 표를 보고 해서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해서 표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표를 보면은 0에서 1까지는 0.3413이고 2까지는 아까 우리가 찾았듯이 0.4772가 됩니다. 요거는 0.4772가 돼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2까지는 0.4772가 됩니다. 4772. 그리고 우리가 1까지는 0.3413이 되고요. 1.5까지는 0.3432가 되고요. 이렇게 표를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표를 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와 같이 15를 표준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당연히 0이 되고요. 표준하면은 2가 됩니다. 해서 0에서 1까지가 0.3413 그래서 0에서 2까지가 0.4772 이게 아까 앞에서 찾아보았듯이 해서 더하면은 0.8185 81.85%가 됩니다. 15와 확률 변수 이 경우에 이 분포에서 15와 30 사이에 있을 확률은 81.85%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표를 보고 표준화하고 뭐 한다고요? 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2019년도 대입 수능 시험의 성적은 평균이 200이야. 평균이 200, 뮤가 평균이 2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네. 표준 편차가. 표준표가 20. 정규 분포를 달라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는 한 학생을 갖다가 임의로 우리가 어떤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을 했어. 그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성적이 200점 이상일 확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성적이 150, 그러니까 X가 200점 이상일 확률이죠. 200점 이상.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요거는 150, 확률 변수 X, 154이네. 154. 보다 크고, 230점보다 작을 확률이네요.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거는 이상일 확률이고요. 네 번째는 160점 이하이거나, 이거는 이하가 되겠네. 이거는 이하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요 이하입니다. 160점 이하이거나 뭐예요? 230점 이상일 확률이죠. 이렇게 이거나 이거예요. 해서 1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값을 표준화하는 거, 값을 표준화한다는 거, 값을 표준화하면 돼요. 값을 표준화. 그리고 정규 분포 표를 보고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자, 200점 이상일 확률. 그냥 직접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기호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바로 Z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00점에서 200점 빼고 20으로 나누면 0이니까 0이 되네. 이거는 당연히 요 200 이걸 값을 표준하면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이제 Z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에서 반은 0이니까 0 이상일 확률이니까 그 반은 0.5 찾을 필요도 없네요. 이거는 그냥
0.5가 되네요. 0.5. 그 다음에 154점과 233점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는 표준화를 하면은, 해주면 돼요. 이와 같이.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져요.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져요. 그러면 돼요.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젯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3에서 1.5가 나오네. 그러면은 0에서 2.3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찾으면 돼요. 찾으면. 그러면은 0에서 마이너스 2.3까지는 0에서 2.3까지 면적과 같죠? 같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0에서 2.3까지, 그리고 요거는 1.5는 찾으면 0.4332가 나와요.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2.3, 1.5. 2.3은 요거죠. 요거. 2.3은 이렇게 4893. 그 다음에 1.5는 0.4332 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돼요. 같이 4893, 0.4893 더하기 0.4332 더해주면은 154점과 233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죠. 표준화를 통해서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0점 이상일 확률이죠. 그러면 230에서 200을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1.5가 돼. 1.5는 아까 우리가 찾았었던 거네. 1.5가 얼마였죠? 우리가 앞에서 찾았을 때 1.5가 0.4332네요. 1.5가 여기 있잖아. 여기 0.4332 0.4332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상이니까 1.5 이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규 분포 그리시면 돼요. 표로 이렇게 딱 여기가 0이고 230점을 표준화하면은 이게 1.5가 됩니다. 1.5 이렇게 1.5가 돼요. 1.5 이상이니까 여기 면적이죠. 여기 면적이니까 이 전체는 0, 그러니까 요 반은 0.5니까 0.5에서 요 면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니까 요 1.5까지의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찾아서 0.5에서 0에서 1.5까지 요 면적을 빼주면은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그래서 찾아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 0.4332 빼주면은 230점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160점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230점 이상일 확률이죠. 여기거나 여기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양쪽 다. 요거 이상일 확률. 이하일 확률. 160점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230점 이상일 확률.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화 하는 거죠. 표준화. 160점을 표준화합니다. 자, 표준화해요. 이렇게. 표준화합니다. 자, 160점 마이너스 평균 20 나눠주고 230점 마이너스 200 해서 나눠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2 마이너스 2와 1.5가 나와요. 이거 다 찾았던 거네 앞에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0에서 여기까지 0에서 1.2 2 이상이니까 여기죠. 0.5에서 반 0.5에서 여기까지가 0.5니까 여기에서 0에서 2까지 면적을 빼주면 되고 여기는 0.5에서 반이 0.5니까 0.5에서 1.5까지 0에서 1.5까지 면적 빼주면 여기가 되겠죠. 160을 표준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30을 표준하면은 1.5가 되겠죠. 해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미 다 찾았던 겁니다. 해서 찾아내면은 0.5에서 2까지 그 다음에 0.5에서 1.5까지를 빼주면 그 나머지 양쪽의 면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서 계산하면은
8.96%가 됩니다. 160점 이하이거나 230점 이상일 확률은 이와 같이.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사과 한 상자의 무게가 15kg이고 표준 편차는 0.5예요. 자, 사과 한 상자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이룬다고 하면 어느 한 상자의 무게가 14kg과 16.5kg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있을 확률이죠. 확률은 얼마냐는 얘기죠.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평균 무게는 15고 표준 편차는 0.5예요. 그러면 요거 사이의 확률이죠. 표준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화 그대로. 자, 한 상자 무게는 X, 확률 변수 X로 하고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15, 2구 평균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니까 분산은 0.5의 2승 1이 되겠죠. 그래서 X를 Z로, 즉 기준화, 표준화를 하면은 되겠죠.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0.5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표준 정규. 이와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표로부터 그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값에서 14kg과 16.5kg 사이에 있을 확률.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이것도 똑같이 그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이 나와요. 그러면 0에서 2와 요게 우리가 표에서 중간이 0이고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얼마야? 3이죠. 3.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요 사이에.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2, 0에서 2까지 하고 같은 거죠.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확률. 그러면 더해주면은 요 확률이 나오겠죠. 요 확률이. 그래서 이와 같이 2는 0.477이고 정규 분포표를 보면 3은 0.4986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3, 4986. 3 한번 볼까요? 3까지는 4.4987, 4986이고요. 이와 같이 2까지는 0.4861이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2.06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와 같이 해서 이 경우 이거 더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더하시면은 요 사과 그 한 상자가 14kg과 16.5kg 사이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표준화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요 정규 분포표를 보고 확률을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과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간단합니다.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돼요. 1이 되는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요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그 다음에 이항분포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갈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항분포, 정규분포, 가장 기본적인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신뢰 구간을 구한다거나 혹은 검증을 한다든가 라든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